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금일 조정이 분분한 것은 영의정을 논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고 또한 눈으로 본 일도 아니다. 다만 영경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분명히 영의정이 잘못 처신한 것이다. 지금 무함을 당한 일이 어떠한 일인가? 임금 혼자서 무함 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압록강 동쪽에 사는 사람이 모두 무함을 당한 것이니 군신 모두가 각기 스스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옳고, 평소 영의정이 되어 국사를 담당한 자는 난리를 당하여 그 도리를 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초 사신을 차출하지 않았을 때 나는 반드시 대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좌의정에게 뜻을 두고 있었으니 이는 영의정이 노쇠하고 병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의정을 소환할 수 없게 되자 그 사세는 영의정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고려시대에 한번 영경에 갈 일이 있게 되자 평소 호의호식하며 임금을 섬기던 자들이 모두 회피하여 가지 않고 기일이 임박하자 정몽주가 자청하여 갔는데, 날짜를 계산해서 주야로 달려가 절일에 도착하며 명태조가 그 정상을 알고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겼다. 영의정이 되어 불행하게도 이러한 변고를 만났으니 죽지 않고 어찌할 것인가? 비록 요동에서 죽거나 북경에서 죽거나 자신의 의리를 다할 뿐이다. 서울에 있더라도 감기에 들려 땀이 나지 않으면 5일 만에 죽고, 학야와 연산이더라도 꼭 죽는 것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부모가 위에 있어 만리를 밝게 비추니 어찌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영의정이 당초부터 사신 가는 것을 자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 사이에 노병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있어 정몽주와 판의하였으므로 내가 당초 불만스러운 뜻을 가졌다. 이 한 가지 일은 천고일 공론을 면할 수 없고 대의에 있어서도 확실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요즘 의논하는 자들이 만약 한 가지 일을 옹호한다면 한 가닥의 공론조차 거의 사라지게 되고, 옹호하는 위인도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당황하고 일이 많은 중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니 크게 해로울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마땅히 속히 달려가 황은을 받는다면 그 일은 한때 웃음거리에 불과할 것이고 충성과 공로가 밝게 우주에 비칠 것이다. 내가 올해 속을 썩인 까닭으로 병이 따라 명맥만 붙어있고 정신이 혼미하여 조석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듯한데 아직 왕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심스러운 시사와 꽉 막힌 공론과 무너진 의리를 목도하고 있다. 이에 감히 말을 하나 말에 조리가 없고 전도되어 사리에 어떠한지 모르겠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정창년과 집이 송일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나약하고 용렬한 자로서 언관에 있으면서 국사의 위급함과 기강이 무너짐과 시비가 전도되고 의리가 막힌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하여 마치 물을 건너는데 나루가 없는 것과 같은 형편이므로 감히 어느 한 가지 일을 지적하여 바로잡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으로 말하면 수상으로서 임금이 만극히 슬픔을 당했는데도 당초부터 사신가기를 자청하지 아니하였고 상의 명령을 받고도 오히려 끓이며 회피하고 있으니 자신을 비유하는 데는 매우 치밀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데는 매우 소홀합니다. 신들의 타고난 양심은 떠드는 가운데에서도 민멸되지 않아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는 중에 그래도 국사가 시급하여 어제의 장계에서도 주의상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송하기만을 청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이를 논하지 못하여 공론이 소멸되게 하였는데 지금 비만기 하교를 들어보니 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신들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제 경들의 장계는 다소 생기가 있어 공황이 조이양에서 온 것이라고 할 만하니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대저 천하의 일이 대의에 관계된 것은 구차히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로부터 정론이 엎어지고 윤기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병중에 있으면서 어찌 이 말을 하기 좋아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여섯 번째 계사 지비송일이 대산 정창년이다. 와서 아뢰기를 유성룡이 평소 행한 일에 있어서 마음씀이 간사한지 바른지는 논할 겨를이 없고 다만 그일의 일로 말한다면 그가 영의정이 되어 오래도록 국정을 잡고 임금의 총의를 받은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임금께서 만극한 슬픔을 당해도 당초부터 사신으로 가기를 자청하지 않았으니 이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공론이 일고 성상의 명령이 내려 형사가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조에서 감히 대신의 이름을 곧바로 아뢰고 당상과 낭청이 종이 따라 포음하였으나 끝내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대신의 이름을 열서하여 들어가 아뢰어 차출된 뒤에도 다시 한결같이 회피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간절히 다이루고 언관도 가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고 노기를 더욱 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후 차자를 볼 때 조금도 마음을 고치려는 생각이 없으니 대신의 도리가 참으로 이와 같습니까? 다만 자기 신상의 누가됨을 가슴 아파하고 임금이 악명을 받은 것은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니 한가닥 남은 공론이 어찌 통분해하지 않겠습니까? 논사를 맡은 신하가 먼저 구호하는 차자를 올렸으니 다시 뭘 말하겠습니까? 대의를 멸시하여 임금을 잇고 국가를 저버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성룡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직 파직까지 하겠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일곱 번째 기사 해원부 원군 윤두수 행지 중추부사 정탁 해평부 원군 윤근수 호조판서 한응인 아청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이 아뢰기를 주본 중 묘효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말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 전과 지어올린 주본을 보니 묘호에 관한 일이 매우 온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끝을 맞았으니 이 일을 만약 묻는다면 답변하는 데 있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생각하건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조목마다 발명하고 유독 이 일만을 빼놓고 답하지 않았다가 물어본 뒤에 비록 이처럼 말을 만들어 답한다 해도 임시하여 말을 꾸며 대는 것이 되어 끝내 궁색하게 될까 염려되니 차라리 지금 지은 글과 같이 사실대로 모두 아뢰는 것이 나을 듯하므로 정문을 지을 때도 또한 이 뜻을 열거하였습니다. 형조참판 홍이상은 부사이므로 영의정이 편지를 보내어 묘호는 명분에 관계되는 것이니 주본 중에 만약 이 일을 넣었다가 이해부가 묻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묻는다면 매우 난처하다고 하였으므로 신들이 과도 아문의 문에 나아가 정문하려고 하다가 이 말을 듣고는 강행하지 못하고 다시 와서 개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원통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점차 늦어지고 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오늘 중으로 결제하면 내일 정문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밖에서 요령하여 시행하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조서 등을 고친다는 말은 더욱 환히 나타났다. 여지 성남에 있는데 만약 중국 조정에서 여지 성남을 들여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제게하기를 묘호에 관한 일은 신들의 뜻으로는 주본과 정문에 아울러 넣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조목조목 발명하는 뜻이 구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의정은 수상으로서 진주사가 되었으니 이 일을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만기를 보건대 영의정이 반드시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근면과 두려이 여겨 출사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출사한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지승남과 고사 찰요 등의 책은 전일 중국 장수가 많이 가지고 갔으니 해외의 새로운 책들이라 반드시 중국에 성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완강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회국원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 실업회국원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간 이상신과 정은 이유홍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는 간사한 무리들의 참소를 당하고 임금은 조사를 받는 중이있으니 사신을 보내어 변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두 정성은 지방에 있고 영의정만이 조정에 있으니 원통함을 싣는 일은 누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고의 소식을 들은 당초부터 자신이 사신으로 가기를 청하지 않았으며 여쭈고 회피하여 진주하는 큰 일로 하여금 여러 날을 지책해 하였으니 유성룡의 죄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간관으로 있으면서 묵묵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만기에 공론위에 꽉 막혔다는 하교가 있으니 신들이 이에 따라 바로 잡지 못한 죄가 매우 큽니다. 신들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회국원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은 이유홍이 사간 이상신과 와서 아뢰기를 간사한 자가 허위를 조작하여 온 나라가 원한을 품고 있으니 진주사가 떠나는 것은 한시가 급하였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은 수상이 되었으니 병고의 소식을 들은 당초 즉시 스스로 가기를 청하여 황제께 호소하여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야 하건만 지금 그는 다른 동료가 모두 나가 있고 나만 혼자 있다고 하며 또 몸이 너무 쇠약하여 사신으로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씻는 긴급한 일로 하여금 끝내 지책해 하였으니 옛날 대신이 스스로 나아가 독전하기를 자청한 것과는 반이합니다.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일시에 우연한 일로 어찌 파직까지 시켜야 하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실업회국원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의정 유성룡은 성상에게서 세상에 보기 드문 대우를 받아 신하로서 가장 높은 벼슬에 있으니 국가에 이로운 일이라면 목숨도 버려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극한 원통함을 변명하는 것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며 영경이 멀다 해도 꼭 죽는 곳이 아닌데 교묘하게 회피하고 힘써 사절하여 성상께서 여러 번 하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터럭 하나 꿈쩍하지 않았으니 어찌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정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방을 받는 것과 성상께서 무함을 당한 것은 경중이 현격하게 다른데 어쩌면 그리 자처하는 것은 고상하게 하면서 임금의 원통함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면 이토록 심합니까? 중대한 일이므로 공론이 점차 격렬하니 빨리 퇴직시키라 명하소서. 홍문관은 논사하는 기관으로서 시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와 다른 자를 배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급수무를 삼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날 여러 사람들이 상소 중에 만약 정당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조 정량의 논의로 말하면 당초부터 항소하는 일에 관련되지 않았는데 감히 정속에서 말한 것을 주워 모아 남을 죄에 빠뜨리는 모략을 하였으니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사론이 분열된 원인을 가지고 허물을 한다면 그 잘못은 부인할 수 없지만 또한 어찌 신출내긴 이 필형의 무리가 부족해서 만든 것이겠습니까? 일시의 공로는 같은 무리의 다수와 관적의 고화에 있지 않은데 반드시 필형을 꺾고 그 직책에 있기를 불안하게 만드니 계략이 또한 교활합니다. 일이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계되면 권하지 못할세라 염려하고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라도 늦을세라 배척하니 그들이 청의를 저버리고 직명을 더럽힌 것이 극심합니다. 부엉교, 홍경신과 스찬, 심액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부제학 김늑은 한 관사의 장관으로서 풍성에 휩쓸려 그 사이에 절제하지 못하였으니 그 직책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또한 채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영의정의 일은 한때 우연한 일이니 대단치 않다. 이로 인하여 빨리 영경에 가지 않으면 국사가 낭패될까 염려되니 어찌 바직까지 논할 수 있겠는가. 홍경신과 심액의 바직과 김늑의 채직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항복, 한응이, 이준, 홍이상이다. 아래였다. 이순신이 저리도의 전투에서 적의 머리 71급을 베었는데 진 도독이 40급을 빼앗고 개 유격이 5급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독이 순신에게 독촉하여 다만 26급을 벤 것으로 장계를 꾸미게 하였으므로 순신은 도독의 말대로 26급을 베었다고 거짓 장계를 만들어 보내고 또 별도로 장계를 만들어 사실대로 치게 하였습니다. 왕 안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수급에 관련된 일을 묻고 아울러 그 장계를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실제 장계를 보내면 반드시 도둑을 큰 죄에 빠뜨릴 것이니 거짓 장계를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하므로 감히 품합니다. 동정 장사들이 모두 욕심이 많았다. 진이는 남의 공로를 가로채어 자기의 공으로 삼으니 이와 같은 데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항복, 한응이, 이준, 홍이상이 아래기라. 정문을 유성룡과 상의하여 마감하려고 했는데 성룡이 오늘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상의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묘호에 관한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우리의 다른 일에 있어서는 조목조목 발명하고 유독 이 일만을 빼놓으면 더욱 수상히 여길 듯합니다. 묘호를 발명하는 일은 또한 크게 해로울 것이 없고 그는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돌렸으니 비록 숨김없이 낱낱이 진술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동제독의 접반사인 이충원이 치게 하여다. 사천으로 진격하니 적의 무리 400여 명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 신체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군사와 우리 군사가 벤 적의 머리는 80여 급이었고 노유격은 노득공이다. 탄환을 맞아 죽었습니다. 적의 시체 중에 비단옷을 입은 자가 있었는데 항복한 외인이 알아보고 이 자는 사천 진영의 부장이다 하였습니다.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4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전라병사 이광학이 치게 하였다. 외적이 여러 날을 포위당하여 형세가 궁해지자 어제 점심때 강화를 한다고 하며 성 밖에 편지 한 장을 내어 꽂았는데 제독이 답하기를 조선의 남녀를 내보내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점심때 상이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도승지 신식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세자 및 의관과 함께 침실에서 침을 맞으려고 하니 승지와 사관은 입시하지 말라 하니 도승지 신식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거둥하실 때는 사관이 반드시 따르는 법입니다. 지금 침을 맞는데 입시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사체가 지극히 중하게 황공하게도 다시 엽줍니다. 하자 장교하기를 설령 입시한다 해도 앉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 입시하지 말라 하였다. 신식이 3번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신식이 주석, 권진, 대교, 심즙, 검열, 유석정과 함께 침실 내정에 들어가 엎드리고 있고 상은 침을 맞았다. 선조 실업백오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나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지금 이 지극히 원통한 일에 대해 온 나라에 혈기가 있는 자 모두 창자가 끊어지는 듯 뼈가 부서지는 듯 여기고 있습니다. 변무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한데 정성지에 있는 자가 핑계를 만들어 회피하려 하고 차출된 후에도 꺼려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상께서 여러 번 타일렀지만 굳은 심사는 꿈쩍하지도 않고 자자가 분분해도 스스로 원망만 더욱 심하게 하니 임금의 은혜를 저버린 유성룡의 죄는 이에 이르러 크게 달하였습니다. 성상의 비답이 한때의 우연한 일이다 하고 또 이로 인하여 빨리 연경에 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니 성상께서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만극합니다. 일이 대의에 관계되고 공로는 맡기 어려우며 변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데 이토록 지연시키니 유성룡을 빨리 파직시키라 명하시고 진주사는 대신들에게 속기 의논하여 차출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하유하였다. 차출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정은 이 유홍이 아래기를 진주사가 떠나는 것이 하루가 시급한데 상사 유성룡이 현재 양사의 탄핵을 받아 사신으로 가는 일을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기에 부득이 다른 대신을 차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간 이 상신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상신이 쾌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3번이나 편지를 물어보아도 끝내 자기 의견을 고수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의 말이 동료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니 구차슬에 함께 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의 직책을 채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사간 이 상신이 아래기라 오늘 정은 이 유홍이 영의정 유성룡이 이미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니 다른 대신을 차출하여 보내자는 뜻으로 신에게 통고하였습니다. 신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이번 진주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에 관계되니 반드시 감당할 만한 자를 차출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신 중에 유성룡이 학식과 재주가 있어 진주사의 일을 감당할 만합니다. 대간이 현재 법에 의해 죄를 주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무함을 씻는 일이 한시가 급하다. 조정해서 호흡 처리하여 보내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의 공경에 처한 사황은 따질 여가가 없는 실정이다. 다른 대신을 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의 의견을 고수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정은 유홍이 비엄한 계사를 보니 신의 사리 판단이 구차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직책에 머물러 있기 어려운 형편이니 파직시키라 명하셨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승문은 제조가 윤근수, 정곤수, 김명원, 한응입니다. 아래기라 이번의 진주는 막중한 일이니 조목조목 변명하되 반드시 상세히 알고 사실대로 하여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묘호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매우 중난하니 신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묘호는 중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자가 없고 여지 승남과 고사 찰료가 중국에 매우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중응태의 주본에도 시험삼아 이것으로 책문하면 조선이 장차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 하였으니 아마도 이 일을 꼬투리 삼아 대단한 죄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근본의 주본에 빠뜨리고 답하지 않으면 저들은 반드시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서 빠뜨린 것이라고 여길 것이니 실정을 자세히 진술하여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유성룡이 얘는 분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분수는 명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묘호에 관한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지금 만약 빠뜨리고 답하지 않았다가 묻지 않았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 문자에 나타내어 잘못했다고 하였다가 예부에 내려 알아서 하라 하면 예부가 그 주문을 가지고 거듭 복제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매우 난처할 것이라고 하니 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어제 출사하여 다시 상의하려고 하였는데 대간의 탄핵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를 처리하기가 매우 중난하므로 아래에서 감히 결정짓지 못하겠기에 감히 다시 품합니다 하니 밖에서 요령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5일 정사 7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윤두수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과도와 이름은 서관란이다. 진어사 이름은 진효였다. 아문에 정문하였다. 소방이 악명을 입고 씻어내지 못하여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다시 슬프게 호소합니다. 그가 말한 외노와 왕래하고 외적에게 공물을 바치며 삼포에 외호가 있다는 등의 말에 대하여 원인을 따져 분명하게 진술을 하겠습니다. 일본이란 종자가 해마다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어 강헌 왕이 겨우 평정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도적질을 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마도는 소방에서 가장 가깝고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와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겨 남쪽 변방에 와서 간곡히 요청하므로 마침내 왕래하기를 허락하였고 통상하게 하여 그 욕구를 채워주고 미국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사를 두어 외노를 대접하는 준례가 생겼습니다. 정통 연간에 그들이 사신 보내기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일찍이 배신 신숙주를 보내어 통요하고 왔는데 이는 저들의 실정을 살펴 천조에 보고하려는 것이었으니 국가를 지니고 있는 자로서 면치 못할 바이고 또한 천조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정통 개해년에 외제들이 중국을 침범하고 이어 소방을 약탈하다가 소방의 변방 장수에게 잡히고 나머지 외적은 대마도로 도망쳤으므로 소방이 대마 도주에게 잡아 보내라고 일러 포로들을 천조에 바쳤습니다. 가정 개미년에 외노가 영파부에서 난리를 피워 변방의 장수를 죽이고 달아났는데 그 무리들이 소방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포로와 죽인 자를 즉시 바쳤으므로 여러 번 조정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삼포에다 귀순한 외노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외적의 상황을 탐지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외호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덕 경오년에 외노가 난리를 일으키므로 장수를 보내어 섬멸하고 그 후로는 절대로 소방에 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동기략으로 말하자면 신숙주가 외승이 기록한 외국의 세계를 얻어 가지고 와서 그 본고에다가 소방이 관사를 두어 외노를 접대하던 사례를 덧붙여 한 책을 만든 것입니다. 연호를 나누어 쓴 것은 더욱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쓴 것은 본기이고 나누어 쓴 것은 첨주이니 즉 자를 더한 것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명백합니다. 공자는 노나라 사계를 가지고 춘추를 지으면서 노나라 원년은 크게 쓰고 주나라 평왕은 몇 년이라고 분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존조의 의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관백에 대해서는 전부 죽었다고 썼으니 일본을 존봉하는 자라면 과연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라고 호칭한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소방이 중국 조정을 사모하고 본받는 나머지 참남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강헌 왕 때 이르러 일체 바로잡아 지를 교라 하고 주를 기라 하고 고를 부라 하고 칙을 유라 하고 태자를 세자라고 하였는데 유독 칭호만은 신라시대부터 이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개 시민들이 스스로 존칭하여 전일의 잘못을 답습한 것이니 이는 실로 무지 망작한 죄입니다. 이로 인하여 죄를 받는다면 참으로 변명할 바가 없지만 참남이라고 말한다면 실정이 아닙니다. 이른바 협강과 중주라고 한 것은 다만 머물러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하여 뒤섞여 살며 사건을 야기시키는 걱정을 막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도사에게 이자하고 혹은 조정에 주문하여 승낙 없이 경작하는 것을 모두 포기토록 하고 비석을 세워 금지시켰습니다. 이의 대략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원통한 것은 십몇 년 봄에 외주 흥신스길이 길을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임금께서 의리를 들어 배척하자 외적들이 마침내 대거 쳐들어왔습니다.
고금 천하의 적을 국내에 끌어들여다가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망치면서 군부의 나라에서 땅을 다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황제께서 무엇 때문에 100만의 재물을 허비하여 상국을 범한 속국을 구원하겠으며 소방이 무엇 때문에 7년 동안이나 힘을 다해 스스로 불러들인 외적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더욱 원통한 마음으로 호소할 일은 우리 임금께서 즉위한 이래로 학문에 힘쓰고 정무에 열중하며 신하들을 우대하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신민에게 포악하게 한다고 무고하였고 일찍이 한 번도 술을 마시며 즐긴 적이 없고 성악과 여색을 마음에 전혀 두지도 않았는데 주색에 빠졌다고 모함한 사실입니다. 노약께서 소방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잘 살피지 않은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난번 양무원이 갈 때 주문을 황제께 올려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정찬회과 뜻이 서로 틀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감히 붕당을 형성하여 속여 성명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찬혁은 또 동방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의 공적을 무너뜨리기에 힘쓰고 있으니 그가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불초한 자입니다. 국가도 파탄되고 가정도 망한 상황에 몸을 바쳐 임금을 도우며 지금까지 구차히 살고 있는데 이토록 망극한 병고를 당하니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려 대체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머리를 나란히 늘어뜨리고 왕법에 따라 죽어서 사람들의 말에 사죄하기를 원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노예께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정상을 통찰하여 빨리 명쾌한 처단을 내리시고 또한 황제께 아뢰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아비도 임금도 무시하는 폐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몹시 슬프고 절박한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